나는 고아로 자랐다. 가족은 없지만 내 반찬을 먹고 오는 손님들이 내 전부였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는 위조입니다. 당신은 실종신고자 목록에 있습니다. 상속권 포기각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이 돈을 드릴게요. 어차피 할머니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더라.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새벽 5시 골목길에 처음으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자 할머니의 골목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죠. 작은 건물 1층에 반찬 가게를 하고 2층에는 경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경자는 70살이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무와 배추를 씻고 멸치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경자는 혼잣말을 하며 김치 냉장고에서 익은 김치를 꺼냅니다. 사실 경자에게는 말 상대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딸 미숙이는 바쁘다며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곤 했거든요. 경자는 어린 시절 기억은 흐릿하지만 보육원에서 자라며 20살에 시집을 갔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나와 방황하던 미숙을 입양하여 딸처럼 키웠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미숙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꾸려나갔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경자는 늘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경자는 낡은 라디오를 켭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혜은이의 감수광을 들으며 경자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런 순간들이 경자에게는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과일상 사장이 인사를 건넵니다. 경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김 사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 사과는 좋아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골목이 활기차게 시작하죠. 정말 고마워요. 김 사장의 말에 경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들이 경자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아침 7시 경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합니다. 시금치나물은 참기름과 마늘을 적당히 넣어 무치고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살도록 살짝만 데쳐냅니다. 경자의 손길은 40년 넘게 반찬을 만들어 온 숙련된 손길이었어요. 이 맛을 어떻게 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별게 아니에요. 그냥 정성이죠. 경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실제로 경자의 반찬을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집에서 만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아침 8시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박할머니가 말을 걸어옵니다. 경자야, 오늘도 김치찌개 있어? 어제 사간 거 우리 손자가 한 그릇 뚝딱 해치웠어. 어머, 나물 색깔 좀 봐. 정말 맛깔나 보이네. 이어서 온 최할머니가 시금치나물을 보며 감탄합니다. 우리 경자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 손맛이 달라. 경자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오래 해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경자에게는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었거든요. 경자야, 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애 키우면서 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박할머니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다 네 덕분에 맛있는 거 먹고 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는 울컥했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이 골목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날 오전 10시쯤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경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사회복지사이면서 다큐멘터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동네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 취재를 하려고 해요. 경자는 의아했지만 흔쾌히 답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경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와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경자의 인생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는 고아로 자랐어요. 딸이 있지만 결혼해서 출가했죠. 경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반찬을 먹고 웃어주는 손님들이 내 전부죠. 그분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보람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 김치 맛있어요 라고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수지는 경자의 말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라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경자가 자신이 고아라고 말할 때 잠깐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 꿈에 큰 집이 나와요. 높은 계단이 있고 정원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꿈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자야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요. 하지만 그냥 꿈이겠죠. 보육원 선생님들은 내가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경자라는 이름과 5살이라는 나이만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때 가게 라디오에서 저녁록의 사랑밖에 난 몰라가 흘러나왔어요. 경자는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며 고사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참 좋죠.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수지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경자의 우아한 손짓,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준어 억양, 그리고 왠지 모를 기품이 일반적인 시장 상인과는 달랐거든요. 수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일찍 가게를 열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9시쯤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경자 씨 맞으시죠?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목소리가 왠지 심각했어요. 급한 일이니까 오늘 중으로 방문해 주세요. 경자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오후에 가게를 잠시 닫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연금과 창구에 앉은 젊은 공무원은 경자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경자 씨, 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있으세요? 공무원은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어요. 공무원은 한참 동안 화면과 신분증을 비교해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경자 씨, 죄송하지만 이 서류는 위조입니다. 뭐라고요?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발견된 건데요. 출생신고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실종신고자 명단에 있습니다. 경자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실종신고자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1959년에 정경자라는 5살 여아가 실종신고되었는데 생년월일과 모든 신체적 특징이 김경자 씨와 일치해요. 혹시 기억나는 이름이나 주소, 아무것도 없으세요? 경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경자,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요? 그날 저녁 경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닫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경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이자 수진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경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구청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실종 신고자 목록에 있다는 말, 그리고 정경자라는 이름까지.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할머니,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이름이나 얼굴, 아무것도 없으세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경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꿈에 나오는 그 큰 집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자야, 경자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게 정말 기억일 수도 있고요. 수지는 기자 본능이 발동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 일을 파헤쳐 볼게요. 혹시 허락해 주시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도 될까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찾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경자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70살이 되어서야 내 진짜 이름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수지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959년 실종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국립도서관과 신문사 자료실을 뒤져가며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사흘 후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경자를 찾아왔어요. 1959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실종 기사가 나와 있어요. 수진이 가져온 마이크로필름 복사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규철 회장 장녀 정경자 양 실종. 5세 여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행방불명. 거액의 현상금 걸어. 정규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경자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정규철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그룹의 회장이었어요. 대호그룹 회장님이요. 그런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할머니가 정말 정경자라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재벌가 장녀예요. 그 순간 경자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담장, 넓은 정원, 하얀 리무진, 그리고 누나하고 부르는 남자아이의 목소리. 이노라고 부르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경자는 갑자기 떠오른 기억을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날 따라다니면서 누나라고 불렀어요. 키가 작고 눈이 예쁜 아이였는데. 정인호? 수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대호그룹 회장에게 연락해 봐야 하고요. 하지만 그분이 날 믿어줄까요? 경자는 불안해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걱정 마세요. 과학이 증명해 줄 거예요. 수지는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인생을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재벌가 딸이었다면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했을까? 그리고 진짜 가족들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경자는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정경자, 내가 정말 정경자였을까? 경자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어린 시절 꿈속에서 본 그 하늘과 닮아 있었어요. 수진의 제안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은 마치 한 달 같았죠. 그동안 경자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거든요. 단골 할머니들도 경자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경자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경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진이 검사 결과를 들고 가게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어요. 수진은 서류를 펼치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99.8% 일치해요. 할머니가 정말 정경자 맞아요. 경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인호 회장에게 연락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니까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세요. 그 순간 경자의 머릿속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넓은 거실 화려한 샹들리에 정원에서 뛰어노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경자야, 조심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 경자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을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실종된 지 10년 후에 돌아가셨대요. 할머니를 찾지 못한 슬픔 때문에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경자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이틀 후 드디어 정인호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대호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경자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수진과 함께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경자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정말 내 동생일까? 날 알아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인호 회장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그 남자아이를 발견했거든요. 키가 작고 눈이 예뻤던 그 아이가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인호 회장도 경자를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경자를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세요? 인호야. 경자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어요. 정말 인호 맞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5년 만에 만나는 남매의 재회였거든요. 누나가 사라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인호 회장이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경자는 그 말을 들으며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그날 유치원에서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를 데려갔어요. 큰 검은 차에 태워서 그 다음 기억은 없어요. 범인을 못 찾았어요. 아버지가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도 정인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찾겠다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몸이 상하셔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인호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인호 회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누나가 살아계셔서 기쁘면서도 뭐가 걱정되는데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인호 회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는 속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누나 때문에 회사 경영권이나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었거든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정인호 회장의 부인 오미경이었어요. 미경은 경자를 보더니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분이 그분이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래, 내 누님이야. 정경자 누님. 정인호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경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70년 가까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시다니. 그 말투에서 경자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처음 만나는 신우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범하게요? 미경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평범하게 사셨다고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순간 미경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신우이라면 상속권이 생기게 되고, 그럼 우리 아들들 몫이 줄어들게 되겠네. 이건 절대 안 돼. 미경은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가족을 찾으셨으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경자는 미경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만남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 물었어요.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복잡해요. 경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특히 그 회장 사모님이. 오미경 부회장 말씀이세요? 네, 그분 눈빛이 좀 차가웠어요. 날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과연 자신이 이 가족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경이 보였던 그 차가운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경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겪었던 외로움, 남편을 잃고 혼자 미숙을 키우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반찬 가게를 하며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 내가 정말 그곳에 속할 수 있을까? 경자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인호 회장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경자님이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지만 왠지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세영이라고 해요. 정인호 회장의 아들이에요. 세영이 밝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할머니가 저희 고모라고 들었어요.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당신이 인호 동생의 아들? 네, 맞아요.
사실 아버지한테 고모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세영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찬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40년 넘게 해왔거든요. 경자는 세영의 따뜻한 인상에 마음이 놓였어요.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세영은 경자가 내준 보리차를 마시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오셨다니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죠. 경자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세영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고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영이 진지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좀 복잡해요. 특히 어머니가. 오미경 부회장 말이지?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가 할머니를 경계하고 계세요. 상속 문제 때문에 민감해 하시거든요. 세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고모님이 진짜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경자는 세영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고모님, 저는 회사 일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고모님이랑 자주 뵙고 싶어요. 진짜 고모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경자의 딸인 미숙은 세영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 미숙아. 이분은. 경자가 설명하려는데 세영이 먼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은 정씨라는 성을 듣고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경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숙아,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경자는 미숙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고아가 아니라 재벌가 딸이었다는 것, 어린 시절 납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것까지.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엄마의 진짜 딸도 아니고. 미숙아,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딸이야. 경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미숙이 소리쳤어요. 저는 진짜 고아잖아요. 엄마가 진짜 가족을 찾으셨으니까 이제 저는 남이겠네요. 그런 게 아니야, 미숙아. 그럼 뭐예요? 엄마는 이제 재벌가 딸이시고 저는 원래 고아였고. 미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가짜였네요. 세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모님한테는 따님이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미숙이 세영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아들이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미숙은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어요. 경자는 미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세요? 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이가 상처받았나 봐요. 경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요? 가족을 찾는다고 해서 기존 가족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고모님. 따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세영이 경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편 대호그룹 본사에서는 오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요. 정말 순진한 반찬 가게 할머니일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할지도 모르거든요. 미경은 사립탐정에게 경자에 대한 신상조사를 의뢰했어요. 경자의 과거, 현재 재산 상황,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모든 걸 파헤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촉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상속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줄 용의가 있어요. 이틀 후 경자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경자 씨죠? 저는 정 회장님 쪽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직접 만나서 하죠. 할머니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어요. 경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정인호 회장이 보낸 사람이라니까 만나보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경자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정장을 입은 40대였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호그룹에서 일하는 김 부장이라고 해요. 정인호 회장님이 보내신 거죠? 경자가 물었어요. 남자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가족이 나타나서 회사가 좀 복잡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 문제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할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어떠세요?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속권 포기각서에 사인만 해주시면 이 돈을 드릴게요. 어차피 할머니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경자는 그제야 이 사람이 정인호 회장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당신을 보낸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할머니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경자를 위협하듯 바라봤습니다. 경자는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가족을 찾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카페를 나서며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경자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무서운 일이 있었어. 경자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은 크게 놀랐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위험해요. 누군가가 할머니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오미경 부회장 같아요. 할머니가 상속권을 주장할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것 같아요. 경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할머니,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경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점점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의 위협적인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잠글 때도 2번 확인하고 밤에는 창문도 꼼꼼히 닫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미숙이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인호 회장이 직접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님, 안녕하세요. 정인호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자는 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호야,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 경자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누님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하려고 해요.
정인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에도 알리고 회사 이사회에도 보고할 예정이에요.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조용히 지내면 안 돼? 누나는 대호그룹의 적법한 상속자예요. 이걸 공식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인호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불안했어요. 인호야, 솔직히 말해줘. 너도 내가 부담스럽지? 정인호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님, 사실 기쁘면서도 복잡해요. 65년 만에 만난 가족이니까 기쁘지만 회사 일이나 상속 문제가 역시 그렇구나. 경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아니에요, 누님. 그런 게 아니라. 정인호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경자는 이미 그의 진심을 눈치챘어요. 괜찮아, 인호야. 나도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경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부인이 나한테 이상한 짓 하지 못하게 막아줘. 무슨 말씀이세요? 정인호 회장이 의아해했어요. 경자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정인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거액을 주며 상속권 포기각서에 사인하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였다는 것까지. 정인호 회장은 크게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닌데. 오미경 부회장이 보낸 것 같아. 경자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인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내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인호야, 나는 돈에 관심 없어. 그리고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호 회장은 집에 돌아와 미경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누나한테 누가 돈을 주며 상속권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알고 있어? 정인호가 물었어요. 미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정말 모르는 거야? 여보, 설마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미경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형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인호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미경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대호그룹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경자가 회장의 친누나로 확인되었으며 적법한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들이 들썩였고 연일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경자는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어요. 기자들이 가게 앞에 몰려들고 동네 사람들도 신기한 듯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경자야, 정말 재벌가 딸이었어? 박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경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그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최 할머니도 흥미진진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경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자를 부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수진이 급하게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미숙 언니가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경자는 깜짝 놀랐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는데 누군가가 밀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경자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숙은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아, 괜찮아? 경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 미숙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밀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경자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떠올랐거든요. 미숙아, 왜 그런 일이?
경자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서운해서 말도 안 했는데. 미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진짜 가족을 찾으셨다고 해서 질투가 났어요. 미숙아, 너는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내 딸이라고. 경자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건 경고예요.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직접 해를 가할지도 몰라요. 경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감히 내 딸을. 그날 밤 경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미숙이 다친 것도 자신 때문이고 앞으로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새벽 2시쯤 경자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타는 냄새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아래층 반찬 가게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불이야. 경자가 소리치며 급히 내려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경자가 40년 넘게 일해온 그 소중한 공간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고 이웃들이 도와줬지만 가게는 거의 다 타버렸어요. 경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달려와 경자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내 가게가, 내 평생이. 경자는 울먹였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방화 같아요. 인위적으로 불을 낸 흔적이 있어요. 경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이런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범죄예요. 하지만 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증거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경자는 타버린 가게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을 찾았다는 기쁨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을까? 미숙도 다치고 가게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포기할까봐. 경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가족 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살까봐.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수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저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경자는 눈물을 흘리며 타버린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과연 자신이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경자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세영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영아. 경자는 세영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세영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세영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가게가 불타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임시로 세영이 구해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평생 살던 가게와 집이 사라지니까 갈 곳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매일 병원에 입원한 미숙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할머니, 오늘도 안 드세요? 수진이 사온 죽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입맛이 없어서. 경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수진아, 나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도 다치고 가게도 없어지고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욕심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냥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경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경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나는 평생 혼자였어. 고아원에서 자랄 때도 결혼해서도 남편이 죽고 나서도 늘 혼자 견뎌야 했지.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기뻤어. 드디어 내가 속할 곳이 생겼다고 생각했거든. 지금도 그곳이 있어요. 아니야. 경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인호는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그 부인은 나를 없애려고 하고 나는 그들에게 그냥 골칫거리일 뿐이야. 수지는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세영 씨는 어떠세요? 그분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영이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그 아이까지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떡해. 경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미숙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퇴원 날이었거든요. 엄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미숙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미숙아. 경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경자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엄마, 혹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숙아. 엄마,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미숙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제가 다쳐서 그런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 상처는 금방 나아요. 미숙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포기하면 진짜 안 돼요. 경자는 미숙의 말에 놀랐어요. 미숙아, 무슨 소리야? 엄마,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진짜 가족을 찾으셨다고 해서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평생 혼자 고생하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미숙아.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미숙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가 먼저 공격으로 나서요. 무슨 뜻이야? 경자가 물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할머니 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이잖아요. 수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소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미숙도 동의했어요. 엄마,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나쁜 사람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경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수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경자의 과거를 증언해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불타버린 가게의 단골 할머니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경자가 도왔던 사람들까지. 경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박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것도 없으면서
남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재벌가 딸이라니, 그럼 뭐 어때? 우리한텐 그냥 따뜻한 경자예요. 최할머니도 증언했어요. 경자는 우리 동네의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아프면 죽도 끓여주고 아이들한테는 공짜로 반찬도 나눠주고, 그런 사람이 돈 때문에 가족을 찾았다고? 말도 안 돼요. 과일 가게 김 사장도 카메라 앞에 섰어요. 경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골목이 따뜻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동네는 그냥 차가운 골목이었을 거예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경자 자신도 놀랐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수진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그 영상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편 세영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고모, 저희가 함께 할게요. 세영이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모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경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인호 회장이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정인호 회장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인호야, 무슨 소리야? 아내가, 미경이가 진짜로 그런 일들을 지시했어요. 정인호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사립탐정 고용해서 누나 뒤를 캐게 하고 위협하게 하고 심지어 가게에 불을 지르라고까지. 경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이야? 증거를 찾았어요. 미경이의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정인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막지 못해서. 경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경자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누나한테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 해요. 정인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진짜 가족으로. 경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인호야, 고마워. 경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과 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경자의 억울함이 풀린 거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큐멘터리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됐어요. 경자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모든 시련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미경의 범행이 드러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세영의 도움으로 새로운 임시 거처에 정착했고 수지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호그룹 내부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임시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정인호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정인호 회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의 구속으로 인해 그룹 내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겼고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누나를 정식 상속자로 인정하는 유원장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인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특히 미경의 친정 쪽에서 파견된 이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나타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 이사가 항의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사도 거들었어요. 정인호 회장은 답답했지만 참고 설명했습니다. 누나는 어린 시절 납치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분이 정말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회 소집 소식을 들은 수진이 경자와 함께 찾아온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정경자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사님들께서 원하신다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어요. 정인호 회장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요? 한 이사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의 지난 70년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보시면 의문이 해소될 거예요. 경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수진을 믿기로 했어요. 이사님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수진은 준비해온 노트북을 연결하고 미완성이지만 핵심 부분들을 편집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자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함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1954년 정경자는 대호룹 창업주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5살 때 납치되어 실종되었고, 이어서 보육원에서의 생활, 어려운 결혼 생활, 남편의 이른 죽음, 그리고 홀로 미숙을 키우며 살아온 경자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분은 자기가 고아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화면에는 경자가 아픈 이웃을 돌보는 모습,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도요. 명절 때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다 불러서 음식 해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화면 속 경자의 삶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지막에는 최근 일어난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미경이 사립탐정을 고용해 경자를 위협한 일, 미숙을 다치게 한 일, 그리고 가게에 방화한 일까지. 할머니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수진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눈물을 훔치기까지 했어요. 이사님들 보셨죠? 정인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평생 베풀며 살아온 분입니다. 상속을 위해 나타난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그때 세영이 일어났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고모님을 직접 뵈었는데요. 고모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저희가 고모님께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맞습니다. 다른 젊은 이사가 동조했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그룹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경자 여사를 정식 상속자로 인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 이사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경자를 정식 상속자로 인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인호 회장은 감격했고 경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오미경 부회장이 나타난 거예요.
구속되었던 미경이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미경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고. 오미경 부회장, 당신은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한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보석금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의는 무효예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정경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건 조작할 수 있어요. 미경이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리고 설사 진짜라고 해도 6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상속권을 주장한다고요? 회의실이 다시 어수선해졌어요. 미경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였습니다. 미경아, 그만해. 정인호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이 다 드러났잖아.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경이 억지를 부렸어요. 그때 수진이 나섰습니다. 오미경 부회장님, 모든 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금 전 이사회 전체가 녹화되었고 부회장님의 발언도 다 기록되었어요. 수진이 카메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다큐멘터리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미경은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당신들, 이건 함정이었군요. 미경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경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경 부회장님,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는 마세요. 경자의 차분한 말투와 미경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대비되면서 이사들은 누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안, 오미경 부회장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정인호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미경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봐요. 미경이 나간 후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방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경자의 품격에 감탄했어요. 정경자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이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다니.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정경자 여사님이야말로 우리 그룹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가족이세요. 정인호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경자를 바라봤어요. 누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련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수지는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다. 이사회에서의 승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자는 정인호 회장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넓고 화려한 집이지만 정작 자신이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고모, 오늘 변호사가 상속 관련 서류를 가져올 예정이에요. 세영이 경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룹 지분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경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세영아,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고모, 그건 고모 몫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지만 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찾고 싶었던 거야. 경자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완성된 다큐멘터리 시사회 초대장을 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수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시사회를 열 예정이에요. 제목이 뭐로 정해졌어요? 세영이 물었어요. 그 손이 나의 집이었다 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베풀어온 그 따뜻한 손길이 진짜 가정의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경자는 그 제목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할머니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실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경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할머니, 사실은 말이야, 나는 다시 반찬 가게로 돌아가고 싶어. 경자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여기는 너무 크고 차가워.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세영은 깜짝 놀랐어요. 고모, 무슨 소리세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세영아, 편한 게 행복한 건 아니야. 경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나눠줄 때 행복해. 그게 내 삶이었거든. 수진도 경자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할머니,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했어.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호가 진짜 동생으로, 세영이가 진짜 조카로 날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경자는 정인호 회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인호 회장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나 몫인데 왜 포기하세요? 인호야,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경자가 말했습니다. 동생을 찾았고 조카도 생겼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누나, 그리고 나는 다시 반찬 가게를 하고 싶어.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 경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겼습니다. 정인호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혹시 제가 누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인호야. 너는 충분히 잘해줬어. 경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게 나답게 사는 거야. 다음 날 수진과 미숙이 함께 경자를 찾아왔어요. 경자의 결정을 듣고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엄마, 정말 상속 포기하실 거예요? 미숙이 물었어요. 그래, 미숙아. 대신 우리 다시 반찬 가게 해보자. 경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도와줘.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렇게 큰 돈을 포기하시고. 미숙아,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제일 소중한 거야. 경자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도 감동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방송국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인호 회장과 세영,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영할 그 손이 나의 집이었다는 한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방송국 PD가 소개했습니다.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가 알고 보니 재벌가 딸이었다는 놀라운 사연이지만 진짜 감동은 그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었어요. 화면에는 경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납치당한 어린 소녀, 보육원에서의 생활, 어려운 결혼 생활, 그리고 반찬 가게를 하며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까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경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다시 반찬 가게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화면 속 경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가족이 있어요. 제 반찬을 먹고 웃어주는 분들, 저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라주는 수진이, 그리고 저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주는 미숙이. 이런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경자는 무대에 올라서 인사했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정인호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누나,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누나가 진짜 우리 가족의 자랑이라는 걸. 고마워, 인호야. 세영도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고모, 저도 고모처럼 살고 싶어요. 베푸며 사는 삶을 배우고 싶어요. 관객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한 달 후 경자는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정경자의 진심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큰 가게였지만 여전히 경자가 직접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맛있어요. 어린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래, 많이 먹어야 해. 경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가게에서 경자를 도우며 행복해했어요. 엄마, 역시 여기가 엄마다운 곳이에요. 수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큐멘터리는 방송 후 큰 화제가 되었고 경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인호 회장과 세영도 자주 가게에 찾아와 경자와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누나, 후회 안 하세요? 정인호 회장이 물었어요. 후회? 전혀. 경자가 반찬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내가 원하던 가족도 찾았고 내가 사랑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 정경자의 진심반찬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경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내일 손님들에게 줄 반찬을 준비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어. 경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많이 나누어 줄 차례야. 그날 밤 수진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TV에서 재방송되었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경자의 이야기를 보며 감동받았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자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경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